잘못 날짜를 파악해서 전날 계속 지냈어. 안 지내도 됩니다. 이미 끝났어. 이미 당신은 경기룰을 어겼어. 마음이 중요하니까 내가 날짜를 바꿔서 나는 어제 지내고 끝냈습니다. 또라이입니다. 다 사람들이 규정해서 만들어내는 룰들이에요. 문화라니까, 문화. 삼불교 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제사와 관련된 간략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관련해서 제가 올린 제사 영상이 이리저리 합치면 한 1500만 회 정도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제 제사 영상인데, 저도 이제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이론적 근거하고 그 다음에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자꾸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제 무속인이거나 안 그러면 다른 스님들이 그냥 뇌피셜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거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문화적 배경이 아주 튼실하고 나름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하고 이게 유교라고 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화하고 인도 문화라고 하는 두 가지가 완전히 논리적 층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인도고 이거는 동아시아. 동아시아라고 쓰기는 하지만 사실은 핵심은 중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기분이가 나쁘기 때문에 제가 동아시아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까지 포함시켜서. 인도 같은 경우는 윤회론에 기반한 재생 논리예요. 자꾸 이제 생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논리고, 여기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에서 3300년 전에 그게 은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상나라였다가 하은주 할 때 우리가 중국 황하 문명 할 때 은허의 발굴 이렇게 하거든요. 하남성 안양시입니다. 하남성 안양시 지금 현재. 그런데 그쪽으로 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라고 하는 데가 수도 이름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천도했던 임금이 19대 반경이라고 하는 제예요. 제. 은나라 때는 제라고 쓰고, 그 다음에 주나라 때는 천자라고 쓰고, 진시황 이후부터 황제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19대 반경이라고 하는 분이 매니즘,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동아시아의 제사 문화의 기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과 더불어서 동아시아의 특징적인 것으로 매니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숭배. 예, 사람 숭배. 예, 우리 제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조상 숭배. 예, 조상 숭배가 없느냐? 다 있죠. 어느 나라에든지 다 기본적인 건 있지만 우리 같은 식으로 하는 거는 전 세계에 없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사람 제사 안 지내도 잘 살던데. 맞아요. 맞아. 그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왜 동아시아에는 제사를 지내고 그들은 안 지내도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윤회론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죽은 뒤에 다른 걸로 환생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죽은 뒤에 그냥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냥 계속 갑니다. 그래서 밥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제사의 핵심이 밥이 되는 거고, 이쪽은 환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두 가지가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제는 이 바깥제 자를 쓰는 거고, 글자도 이렇게 쓰는 글자고, 그래서 이걸 제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포사타라고 하는 거고, 제계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교에서 말하는 제는 안으로 제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제자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애매하게도 발음이 지금 현대의 우리 발음만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발음이 달랐었어요. 이 발음은 죄 발음이 나는 발음이었고 이 발음은 재여서 헷갈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발음이 헷갈리고 그 다음에 전통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같은 건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혼란들이 부추겨지고 그 다음에 뭐 스님들이 또 뭐 여기서 뭐 별 얘기들을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유교적인 것도 제가 배웠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저는 특수대학원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대학원만 박사를 6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일반 논문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등재지만 제가 180편, 우리나라 인문학자에서 1등입니다. 1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거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삭해요. 그리고 저는 성대도 했었고, 성대 유동학부를 했었고, 거기서 유교로 강사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상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제가 유교 전공만 한 10년을 가르쳤고 그래서 양쪽을 다 알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2개 다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유교하는 사람이 나와서 제사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유교가 사실은 거의 뭐 분해되다시피 해서 유교 쪽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섞여 있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유교에서는 뼈로 상속된다. 기운이 뼈로 상속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뼈가 핵심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제사를 안 지내도 돼요. 화장하면 제사 안 지내도 돼요. 그래서 조선 왕조 내도록 화장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화장하는 사람은 전란 중에 죽었거나, 그러니까 신체가 크게 손상되거나 이런 사람만 화장했지 화장 자체를 안 해요. 요즘이나 진짜 화장을 하는 거지 조선시대 때 화장했다.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조선시대 화장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없었겠나? 화장을 해도 그게 가능하다면 화장 문화가 왜 안 들어갔겠나?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372년이에요. 372년, 고구려 382년, 그 다음에 백제 384년, 신라는 공인된 게 527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00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조선이 건국됐을 때가 1392년이니까 한 100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게 불교 시대였었거든요. 그럼 불교 시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화장이 상당히 일반화됐던 시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유교가 들어왔는데 화장이 완전히 차단되고 새로운 매장 문화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시절에 화장을 안 했겠냐? 화장 많이 했습니다. 문무왕만 화장한 게 아니고요. 저 감산사 거기 아미타불상하고 미륵상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화장을 해서 신라시대 때 흔집가에 뿌렸다 뭐 이런 금성문들이 남아 있어요. 등에 불상 등에. 예, 그게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기록이고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 3층인지 4층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불상 전시관 쪽이 따로 있어요. 그쪽에 가면 가장 메인 쪽에 그 감산사 석조상 2구가 같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뒤편에 금성문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아니고 아예 금성문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해서 흔지가에 뿌려, 흔지가 어딘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간포 아파트층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화장하는 문화들이 계속 있었어서 그러니까 왕도 화장할 정도니까 문무왕 수중릉 얘기 나올 정도로 왕도 화장할 정도니까 상당 부분 화장 문화로 바뀌었죠. 근데 조선시대 때 양반들 화장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화장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중대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꾸 이런 얘기하면 뭐 제사 해가지고 무슨 화장하면 제사를 안 지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DNA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논리 구조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뭐 맞다 틀리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사고를 해서 그런 문화 전통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핵심을 중국 사람들도 뼈로 봤어요. 뼈로 봤어요. 이거 제일 단단하고 하니까.
그래서 뼈로 받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도 그 에너지가 뼈로 후손에게 상속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당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명당은 뼈가 남고 그 다음에 다른 살들이나 이런 것이 사라지는 곳. 미라 같은 거 나오는 데가 가장 흉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 나오는 땅, 불 나오는 땅. 물 나오는 땅은 뭐냐면 물로 이렇게 잠기는 땅이 있어요. 사도세자 이전하기 전에 상황을 보면 이전할 때 물로 잠겨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굉장히 슬퍼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물에 잠기는 땅, 불 들어 있는 땅은 시체나 뼈가 새카맣게 나옵니다. 새카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을 옛날 직관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목수가 나무 구분하듯이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불교 시절, 우리나라에서 372년에 불교가 들어와서 1392년에 조선이 들어설 때까지 한 1000년 정도 불교가 있으면서 그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바꿔놓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바꿔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문화 배경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들은 그것을 양보하지 못했는가를 생각해야지 오늘날의 관점에서 아니 그럼 무덤을 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을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후손과 자식이 단절되면 인도는 윤회론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뒤에 내 업이 상속해서 또 다른 나로 연결이 돼요. 근데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 정확하게 말하면 유교입니다.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악지가 필요여왕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선지가 필요여경, 그다음에 적불선지가 필요여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을 많이 쌓은 집에는 필이 남은 경사가 있어서 후손이 발복하고 에너지가 부모에서 자식으로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집안에서 흘러내린다는 뜻이에요. 적불선, 악을 많이 쌓은 집에는 불선이니까 선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쌓은 집에는 그 후손이 발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조상의 음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일반인들이 흔히 얘기할 때 조상의 음덕이 있어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라고 하고 식구라고 개념을 하는 겁니다. 논리 구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거를 뼈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명당을 쓰면 후손이 발복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명당을 쓰면 효과가 있습니까?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버리면 사실은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사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이미 우리 집은 화장했어요. 그러면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하지 마라가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해. 그런데 이 논리 구조에서 이미 당신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생긴다는 뜻이죠. 당신은 이미 논리 구조가 어긋났기 때문에 이 논리 구조, 그러니까 제사라는 논리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매장이라는 논리 구조가 동시에 작동을 하는 건데 하나가 깨졌기 때문에 필요 조건 중에서 하나가 깨졌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도 있어야 되지만 윈도우도 있어야 되거든, 프로그램도 있어야 돼. 근데 하나는 나한테 없어. 그러면 어차피 얘는 못 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편한 대로 유연성 있게 그 집안에서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하세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선시대 같으면 이런 얘기하면 능지처참입니다. 능지처참입니다. 제사는 선택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열형이죠. 이게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사 날짜 틀리는 거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사는 돌아가신 날 지내는 거고 전날 지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왜 전날 지내면 안 되느냐? 그거는 11시부터 제사는 11시부터, 지금은 12시 기준이고 예전에는 11시에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11시부터 요 시간에 제사를 지내서 요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바람에 이게 이제 옛날 기준으로는 11시에 시간이 날짜가 바뀌니까 요게 만약에 1일이면 이때가 2일이 되는 거죠. 요때부터 2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요즘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날짜가 바뀌니까 요게 전날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통금이 되면서 제사를 지내고는 12시 안에 집에 죽었다 깨어나도 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유치장에서 갇혀 있었고, 그거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제사 지내고 유치장에 가서 잠깐 있다가 나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게 80년대까지 아마 통금이 해제가 되는 게 한 80년대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점점 땡기게 되고, 저녁 먹고 빨리 제사를 지내야 된다. 낮 제사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제사는 밤 문화예요. 그러니까 밤에 지내야 되는데 이때 가면 통금 때문에 잡혀가니까 요렇게 땡긴 거죠. 요렇게 땡긴 거죠. 그러면 날짜 경계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런데 어차피 요때 지내다 보니까 날짜는 어차피 전날 지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전날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전날 지내서 우리가 잘못 날짜를 파악해서 지금까지 뭐 10년이든 5년이든 잘못해서 전날 계속 지냈어. 안 지내도 됩니다. 안 지내도 돼. 이미 끝났어. 이미 당신은 경기룰을 어겼어. 이런 상황에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제사는 뜻이 중요하지 절대 그게 뭐 날짜는 조금 바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정성이 중요하지 택도 없는 소리고요. 정성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정해놓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날 안 가고 수능 전날 갔어요. 그냥 미친놈입니다. 비행기 타러 가는데 내가 전날 갔어요. 날리는 거예요. 없어.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거는 네가 마음이 중요한 거에서 100% 작용하는 거는 내 마음 안에 있을 때만 작동하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나 계약적인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는 내 혼자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랑 약속했는데 내 혼자서 그거 그 시간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나 저 시간에 갈게. 그런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 관계예요. 그리고 지금은 지 혼자 제사를 지내지, 지네 집만 제사를 지내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대가족 사회예요. 예전에 대가족 사회에서는 집안 관련된 사람이 그 제사 때문에 다 와. 그런데 내가 날짜를 바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중요하니까 내가 날짜를 바꿔서 나는 어제 지내고 끝냈습니다. 그런 식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참석자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또라이입니다. 저게 사람인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그거 100%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태초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굳이 이거를 뭐 꼭 이렇게 규정한 대로 해야 됩니까? 규정한 대로 안 해도 되지. 그럼 태초에는 뭐는 있었냐? 옷은 입었냐? 그럼 너 옷 벗고 다닐래? 다 사람들이 규정해서 만들어내는 룰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라니까, 문화. 우리가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건 태초에 있었겠어? 그럼 인사를 안 해도 돼. 왜? 태초부터 있었습니까?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결혼은 뭐 태초부터 있었어? 그럼 결혼하지 말고 계속 나는 바람 피고 댕기고 관계없는 거예요. 왜? 태초부터 있었습니까? 그거를 경찰서에서 시전하면 깜빵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무식한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존재한다면, 하나는 화장을 했다거나, 하나는 헛제사를 지낸 거예요. 전날 계속 몇 년 동안. 그러면 이미 기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유지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어. 지금 당장 끊는 게 아니고, 나는 미필적 고인데 내가 얼빙해서 전날 계속 지내는 바람에 이미 계약 관계가 끝났다니까. 계약 만료됐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은행 같은 데서도 그거 있잖아요. 대출을 연장하라고 안내 통지서가 와. 근데 내가 바쁘거나 안 그러면 딴짓 하느라고 날짜를 지났어. 그래서 은행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지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다시 시작하는 룰이 있느냐? 정확하게 없습니다. 제사에. 왜? 옛날에는 그렇게 해지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
조선시대 때 어떤 놈이 제사 날짜를 잘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헛짓을 하고 있었을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항 자체를 만들어 놓지 못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해지된 거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축복 같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진짜 축복 같은 메시지를 주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내가 미치겠어. 스님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절에서 제사도 하고 기제사도 하고 뭐 49제도 지내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하느냐.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이게 절에서 하는 거는 제라니까. 49제, 천도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낮에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반문화예요. 반문화. 그래서 기제사하고 49제, 천도제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같은 급이 아니라니까. 이런 걸 보고 조금 유식한 말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권도 구단하고 바둑 구단하고 싸웠어요. 이런 거예요. 미친놈이요.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발음 하나 똑같은 거를 그것도 한글도 틀린데 한글 발음만 같은 걸 가지고 눈가라고 눈싸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바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사람인지 뭔지 싶을 정도로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난문하고 이거는 낮에 해도 무방한 거고 그 다음에 내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거예요. 재개하는 거고 이거는 정확하게는 반문합니다. 반문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라서 49제, 천도제 관계 없습니다. 이건 지금 기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발음 똑같다고 거기에 혼란돼요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절에서 기제사를 지내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0년 동안 불교 시절이 있었다고. 그때 귀족들이 의탁을 해요. 절에다가 네가 제사 좀 지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재밌거든요. 이게 이제 이원론하고 이원론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인도는 이원론이에요. 인도 문화는 인도하고 유럽까지는 이원론이에요.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뒤에 이 세계를 벗어나서 이 세계의 저 세계거든요. 이거를 피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있다라고 보면 돼. 이거는 어떤 때는 깨달은 세계, 그 다음에 매트릭스의 세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지금 이승, 그 다음에 저승으로 할 때도 있어요. 두 개의 세계는 이게 뚜렷해요. 그래서 사후세계론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는. 그래서 죽은 뒤에 윤회를 해서 저 세계로 넘어가. 피안으로 가는 건 아니고, 저 세계로 넘어가. 다른 세계로 또 넘어가. 그래서 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49일입니다. 그 넘어가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를 가 하면 그 프랑스에 가는 기간이 49일이 걸리는 거야. 짧게도 걸립니다. 최장 49일이야. 최장 49일이고 내가 예를 들어 중국에 가. 그러면 1시간 만에도 갈 수도 있는 거겠지. 아니 거리에 따라서 비행기를 타고 가든 뭐 배를 타고 가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장 49일이고 그 안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동아시아는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죽은 뒤에 사후 세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계에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귀신들은 그냥 우리랑 같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밥을 주는 문화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제자가 이게 보일 시자인데 이거는 언제나 신이나 귀신 이런 거와 관련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육달월이고 고기예요, 고기. 고기를 부수로 쓸 때 이거 육달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달월이 아니고 고기 육자예요. 고기를 또 넣고 많이 넣고 그러면 제상이 차려진 거고 고기 반찬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고기 반찬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게 보일 시자거든요. 보면서 이렇게 향을 맡아서 냄새를 맡으면서 쉽게 말해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죽은 뒤에도 그 영혼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머무르고 그런 걸 보고 사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당, 제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죽음의 공간 속에 머무르게 되는 거고 사후 세계가 아니야. 우리가 규정한 또 다른 죽음의 공간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잘 사는 집에는 옛날에 그랬고 못 사는 집에는 그냥 위패에다가 놓으신 거죠. 그래서 위패가 집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원룸 구조라고 자세히 보면. 그런데 진짜 좋은 집에 제실이 있는 사당이 있는 집에 위패는 집 모양 아닙니다. 그냥 케이스를 뚜껑을 이렇게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 모양이 아니에요. 왜? 그건 집 속에 있잖아. 우리는 쩔이기 때문에 그 사당이 없으니까 집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모시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논리 구조들이 있다니까. 여기에 논리 구조들이 다 작동하는 논리 구조들이 있어요. 그냥 뇌피셜로 막 떠들어 제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음식을 주는 거고 처음 돌아가셨을 때는 그쪽 세계에 적응이 안 돼서 계속 새끼를 다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지 좀 오래되면 저쪽에 적응을 해서 이제 기제사 정도를 지내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아무튼 고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 동안의 불교 시절에 귀족들이 사찰에다가 제사를 의뢰를 했다고. 그리고 원찰 같은 거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절을 하나 만드는 거야. 내가 굉장히 부자인데 김대성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불국사를 하나 지었어. 그러면 우리 집 제사 내가 거기다 다 할 테니까 스님들이 좀 지내주세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절에서 고기를 못 쓰는 거야. 이게 고기가 메인이거든요. 근데 고기를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소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사에 두 가지가 있어. 소제. 육제하고 소제가 있는 거예요. 육제하고 소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미라 나오는 땅도 있어요. 들어가면 미라가 되는 땅도 있어. 그런데 그런 땅이 제일 안 좋은 땅이고, 그다음 뼈만 잘 남는 땅, 그래서 뼈가 하얗게 이렇게. 그래서 그 뼈를 통해서 후손에게 기운이 상속된다라고 옛날 사람 생각해서. 그래서 그 뼈가 사라지면 기운의 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사람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유교에서는. 맞냐 안 맞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맞냐 안 맞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화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